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초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정육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나누자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정육점 창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입니다. 정육을 입문을 하셨다면 당연히 창업을 꿈꾸게 될 텐데, 창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육점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좋은 자리에 정육점을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자리는 또 반드시 피해야 되는지 제 주관적인 또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룰 내용은 전부 다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역시나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좀 비춰보면, 처음에 정육을 매장 하나를 시작을 해서 또 확장하고 매장을 4개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몇 개는 또 사기를 맞고 또 몇 개는 망하고 해서 지금은 2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주의점이 있는지 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육 사업을 시작을 하시려면 이제 2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하는 개인 매장, 길거리에 있는 개인 로드샵을 하든지, 아니면 마트 안에 있는 정육 코너를 임대해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개인 로드샵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결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는 때가 되면 카드사에서 즉각 내 통장에 결제가 되고, 또 그날 현금을 또 바로바로 내가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쉽게 얘기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개인 로드샵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현금입니다. 현금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은 이상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현금으로 인한 세금의 약간의 이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이게 개인 로드샵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로드샵이 장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로드샵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 많은데요. 첫 번째, 추위와 더위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추우면요, 바깥에서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영하 10도가 됐든 15도가 됐든 어쨌든 바깥에서 그 추위를 다 맞으면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 추위를 견뎌야 되고, 또 여름에는 그 더운 여름에, 한여름에 땡볕 같은 한여름 속에서, 이 더운 여름 속에서 또 파리도 많아요. 이 파리와 싸워가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대박을 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현금이 바로바로 회전이 되니까. 근데 실패를 하면, 개인 로드샵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 관리비 이런 거 전혀 건질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 내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전부 다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자, 가장 큰 단점입니다. 추위도 견딜 수 있고 더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개인 로드샵은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호기심으로 한번 사볼까, 이런 호기심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요, 이 호기심 자체가 안 생겨요. 경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로드샵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제가 절대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시고 싶은 분들인데, 내가 좀 경험이 좀 많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마트 안에 정육 코너에 임대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매출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마트 매출 대비 보통 정육 매출이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볼 때 마트 매출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 매출이 1 매출 2천이 나온다. 그러면 정육은 보통 10%, 마트 매출 대비해서 10%, 한 2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딱 나오죠. 그 데이터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 내 임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트 내 임대의 장점은, 마트에서 항상 전단 세일을 하죠. 전단지를 돌리고, 이 전달 세일을 통해서 손님을 끌어줍니다. 마트 안에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손님들은 목적 구매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로드샵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마트 내 임대의 또 다른 큰 장점. 그 다음 마트 내 임대의 또 큰 장점이, 정말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정육 코너에서 물건을 팔고 우리는 라벨지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손님들이 마트 포스로 가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마트 직원인 마트 포스 요원들이 우리 고기까지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을 덜 쓸 수가 있죠. 로드샵에 비해서. 고정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이거 큰 장점이에요. 또 다른 또 큰 장점이 있는데, 우리 정육에서 쓰는 냉장고, 냉동고, 육절기, 골절기, 민찌기 이런 기계들이 많이 있죠. 로드샵에서는 이러한 기계들을 전부 다 제가 자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마트 내 임대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임대입니다. 근데 저는 집기, 칼이나 이런 집기하고 물건하고 몸만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면 됩니다. 나갈 때도 그냥 쿨하게 빠져나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면 마트 내 임대가 가장 좋은 것 같죠. 근데 여기 치명적인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비싼 투자금, 100만원 정도 나온다 싶으면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고, 200이면 2억에서 2억 5천, 300만원 매출이면 3억에서 3억 5천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투자금들은 다 보증금 개념입니다. 나중에 나올 때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적 여유만 있다면 마트 내 임대에서 장사를 한번 해볼만 하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트 내 임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비교적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데, 마트 내 시설이나 집기에 설정을 해준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또 대표자 부동산에 뭐 설정을 해준다는데, 보통 부동산이 1순위는 은행이고 뭐 2순위, 3순위 해봐야 내가 투자한 금액에 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쓰레기. 또 어음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도나면 그거 쓰레기입니다. 어음 설정 아무 쓸데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상호 합의하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되 보증금을 가입을 해서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이게 가장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트 내 임대의 가장 큰 단점은 월세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 월세가 매출 대비해서 11에서 15% 정도 보통 선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뭐 심한 데는 전기세나 전단지 비용이 또 별도인 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월 5천을 판다 그러면 보통 월세 개념으로 600에서 650 정도는 월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소 비싸죠. 일 매출이 170인데 월세가 600에서 650이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감당하실 만한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마트 내 임대 코너입니다. 마트 내 임대 중에 가장 힘든 게 결제입니다. 결제. 제가 예전에 이 결제에서 무너져가지고 크게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마트 시스템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정액 판매 대금을 그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결제를 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스스로 띄고 결제를 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한두 주씩 미뤄요. 미뤄지다 보면 받으러 가면 그 한 주 분량 주고 2, 3주 분량을 안 주고, 또 받으러 가면 한 주 분량 주고 2, 3주 분량 안 주고, 이렇게 되면 결제가 눈 불어다듯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 생활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나가고 물건도 못 받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상에 결제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첨가를 해놓은 다음에 공증을 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가 단 한 주라도 밀리면 바로 빼겠다. 보증금은 물론이거니와 못 받은 결제까지 전부 다 받아서 바로 빠지겠다는 이런 공증을 계약서상에 확실히 받아둬야 됩니다. 또 마트 내 임대에 또 다른 또 조그마한 단점인데, 장사에 좀 참견을 한다는 거. 마트와 마트 내 임대는 어차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나 점장이 좀 더 물건을 싸게 팔어, 더 많이 팔어, 싸게 팔어, 가격 이게 뭐야, 더 싸게 팔어, 이렇게 장사에 좀 참견을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이러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로드샵과 마트 내 정육이 있죠.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마트 내 정육이 제 성향이긴 하나 현재는 로드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트에서 당한 게 많아서 결제나 또 보증금 문제로 인해서 당한 게 많아서 마트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는 로드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로드샵이 됐든 마트가 됐든 분명히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드샵이 됐든 마트 내 정육이 됐든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자리를 많이 알아봐야 될 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자리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서 그만둔답니다. 몸이 내가 너무 아파서 장사는 잘 되는데 몸이 내가 너무 아파서 눈물겹게 내놓습니다. 거짓말. 아무리 아프도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사람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파서 그만둔다 넘긴다 이건 100% 거짓말. 자, 두 번째는 더 큰 매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세모. 더 큰 매장.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더 좋은, 더 매출 나오는 매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매장을 정리한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장사 최고 잘 될 때 그때 데이터만 보여주고 떠넘기려는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한 부분. 또 로드샵이나 마트 내 공통된 부분, 재개발 여부입니다. 뒷동네가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훅 간 경우가 장사도 잘 되고 결제도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거 묻고 들어갔는데 뒷동네가 재개발이 돼버리네. 몇 개월 후에. 자, 사람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거 완전 훅 가는 겁니다. 뒷동네가 재개발이 되는지 이건 부동산 몇 군데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개발이 되는 거 이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또 마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마트가 장사 아주 잘 된대요. 근데 나오는 이유 결제입니다. 결제가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신규 마트를 새로 뚫고 마트를 새로 신규로 오픈하는 매장, 이럴 때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정육 보증금을 좀 이빨이 땡겨 받아서 이거를 해소하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증보험을 통해서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그 자본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제가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정육 창업할 때 주의사항,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최고라는 요 자만감 절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보증금 얼마 안 되고 장사 안 되는 매장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살릴 수 있다. 저들이 너무나 무능해서 말아먹은 자리를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오만함은 절대 버려야 됩니다. 넘들도요, 그 매장 들어갔을 때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매장을 운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한 번 망했던 매장 살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만감을 버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정육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나 돼지 웬만큼 작업할 줄 알아, 소도 웬만큼 팔 줄 알아, 포장 진열 웬만큼 할 줄 알아, 요거 가지고 이제 창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보다 중요한 게요, 얼마나 남냐, 수율이 얼마나 되냐, 또 내가 얼마나 남길 수 있고 내가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냐, 요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정육점을 창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보다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본을 갖추지 못한다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망했었고,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본, 얼마 남는지도 모르고 얼마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육점 창업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기본적인 자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습니다. 어지간한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은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매장을 들어가서 고생해서 살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직원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확보한 다음 움직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기본과 이 자본금의 시너지 효과로 정육점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제가 경험한 토대로 정육점 창업 시 주의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실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부디
정육점으로 크게 성공하셔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반드시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